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운동량 보존입니다. 선생님이 등교 수업 기간에 미리 나누어준 학습지와 교과서 29에서 33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비례합니다. 즉, 우리가 운동량을 P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P는 질량 M, 속도 V의 곱인 m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P는 mv입니다. 이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아래 상황은 운동량의 크기 비교인데요. 우리가 질량이 같을 때 속도가 더 큰 라지 V로 쓴 이 B가 운동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운동량은 mv이고 이 친구의 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이 곱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큽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같을 때, 라지 V로 같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작은 100kg인 자동차와 1톤인 트럭을 비교하면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할 때에 트럭의 운동량이 훨씬 더 크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P가 mv, m과 v의 곱이기 때문에 m은 방향이 없고 v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속도와 마찬가지로 직선 위에서 어느 한쪽 방향의 운동량을 플러스로 두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음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뉴턴 운동 법칙처럼 별표를 쳐놓고 이 법칙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외부에서 힘을 우리가 외력이라고 하는데 마찰력 아니면 밖에서 주어진 힘, 사람이 외부에서 끄는 힘 이런 것들을 외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두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물체의 충돌과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량이 MA, MB인 두 물체가 있습니다. AB가 각각 VA, VB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후 속도가 VA', VB'입니다. 이렇게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식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운동량 합에 관한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물체 A가 VA의 속도로, B가 VB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VA', VB'이라는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 운동량은 PA는 MA 곱하기 VA, PB는 MB 곱하기 VB로 각각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물체가 A의 지금 화살표가 더 길다는 것은 A가 더 속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물체가 언젠가는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다가가서 충돌하는 순간 서로한테 힘을 가하게 되겠죠. A가 B한테 FB라는 힘을 가하면 B도 A한테 FA라는 힘을 가하는데 그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뉴턴 운동 제 몇 법칙에 의한 것인가요? 제3법칙 작용 반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서로 가하는 힘은 같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는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 뉴턴 운동 제3법칙에 의한 것이죠. 따라서 FA는 FB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FA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런데 이 식의 뉴턴 운동 제2법칙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으로 F는 ma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FA는 FB라는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A에서 FA는 ma 곱하기 A의 가속도 A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B는 B가 받는 힘 F는 ma에 의해서 mb 곱하기 ab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친구가 뭐분의 뭐인 걸 알고 있나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른쪽에 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AA에 델타 T분의 델타 VA를 그 다음 AB에 델타 T분의 델타 VB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나중 속도가 VA'이고 처음 속도가 VA였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VA'에서 VA를 빼면 되겠죠. 그 다음 나중 속도가 VB'이고 처음 속도가 VB였으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걸린 시간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서로 같기 때문에 델타 T로 똑같이 놓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하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겠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입니다. 즉 MAVA는 MAVA 더하기 MBVB는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입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가장 간단한 예시는 스케이트 계주 경기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 계주 경기에서 첫 주자가 몇 바퀴를 돌고 다음 주자를 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닥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겠죠. 그것을 이용하여 이 A의 속도, A의 나중 속도 V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합, 즉 이 식을 이용하면 MA는 뭐죠? 60kg 곱하기 A의 처음 속도 4m/s 더하기 B의 질량 50kg 곱하기 B의 처음 속도 2m/s를 해주면 이것이 나중 운동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B의 질량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대로 60, 50으로 써주면 되겠죠. 60 곱하기 V는 V 더하기 50 곱하기 5m/s를 해주면 V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240 더하기 100, 340에서 250을 빼주면 90이 되니까 60분의 90, 즉 V는 1.5m/s로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 한 물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물체가 폭발하여 두 물체로 갈라지는 경우, 이럴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두 물체가 충돌로 함께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향해서 갈 때 나중에는 두 물체가 서로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두 물체가 분리될 때 운동량 보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분리될 때 분리 전 운동량의 총합은 분리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서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마찰이 없는 바닥면에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때 두 물체의 속도, 두 학생의 속도는 각각 0이므로 처음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0입니다. ma 곱하기 0 더하기 mb 곱하기 0 해서.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서로 손을 맞대고 미는 힘을 작용하였다면 A는 VA의 속도를 갖게 되고 B는 VB의 속도를 갖게 되겠죠. 이것은 두 물체가 서로 붙어 있다가 분리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속도는 VA, B의 속도는 VB가 되므로 MAVA 더하기 MBVB로 쓸 수 있고, 이것을 이항하게 되면 MAVA는 마이너스 MBVB가 됩니다. 만약에 A가 30kg고 B가 20kg이었다면 여기에서 MA가 30, MB가 20이니까 VA 대 VB의 비율은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분리된 후 두 사람의 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돌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교과서 자료실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충돌의 종류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뉩니다.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운동량 P는 MV로 쓸 수 있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과 운동 에너지의 합이 모두 보존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질량이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속도가 교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의 속도 V1, V2였다면 나중 속도는 질량이 같을 때 서로 교환되어 V2, V1으로 각각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비탄성 충돌입니다.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충돌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소리나 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특별한 충돌이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충돌 후 두 물체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 두 물체가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지점토나 찰흙을 볼링공에 던졌을 때 함께 붙어서 미끄러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탄성이든 비탄성이든 상관없이 보존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운동량은 탄성이든 비탄성이든 항상 보존된다. 외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한 일직선상에서 마주보고 운동하는 물체 AB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충돌 전후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 볼 때 이 앞에 제시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림을 볼게요. 수평한 일직선상에서 마주보고 운동하는 물체래요. 그럼 이 두 물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요?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겠죠. 그 다음 나를 보면 여러분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그럼 이 위치 시간 그래프, 즉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속도. 기울기가 양이면 속도도 양, 기울기가 음이면 속도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A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죠. A의 처음 속도,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 두 물체의 위치가 같죠. 위치가 같다는 말은 이 두 물체가 서로 이 지점에서 충돌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A의 충돌 전 속도는 지금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VA. 처음 속도를 VA, 나중 속도를 VA'이라고 해볼게요. VA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1분의 4로 구할 수 있겠죠. 대신 양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는 4m/s. 그 다음 나중 A의 속도는 VA'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VA''은 이 선의 이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이면서 X증가량 3, 4에서 1 빼면 되죠. 3분의 2 만큼 증가를 했죠. 대신 마이너스 붙여주고 3분의 2m/s. 자, 그 다음 VB 구해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다른 색,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VB, 처음 B의 속도는 충돌 전을 보면 됩니다. 시간이 앞쪽인 게 당연히 충돌 전이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1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m/s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의 나중 속도 VB''은 몇이 될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 즉 X증가량 3분의 Y증가량 4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4 m/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MA 대 MB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쓰면 되냐면 오늘 배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 친구의 질량을 MA 친구의 질량을 MB라고 할 때 운동량,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A VA 더하기 MB VB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MA 잘못 썼네요. MA VA 프라임 나중 속도가 VA 프라임이니까 MB VB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MA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MA VA는 몇이에요? 4 더하기 MB 모르고 VB는 마이너스 1는 여기에서는 MA VA''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MB VB는 VB''은 3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MA 마이너스 3분의 2MA 마이너스 MB 3분의 4MB 있는데 식이 복잡하니까 3을 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2MA 마이너스 3MB는 3 곱해주면 마이너스 2MA 더하기 4M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14,
얘를 이쪽으로 이행하면 7이 되겠죠. 즉 EMA는 1MB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EMA는 MB. 왜냐하면 14MA가 7MB이기 때문에. 그럼 MA 대 MB는 몇 대 몇인가요, 여러분? MA 대 MB. 이 두 값이 같으려면 얘가 1이고 얘가 2면 되겠죠. 친구가 2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MA 대 MB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쓸 수 있다? 1대 2. 즉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림 가는 동일한 직선 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AB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다중섬광 사진을 나타냈대요. 여기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 간격은 AB가 8cm, 4cm, 그 다음 나에서는 충돌 후에 AB가 6cm, 3cm로 일정한 것을 나타냈대요. 시간 간격이 일정한데 간격이 계속해서 일정하다는 말은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등속운동하고 얘도 등속운동하고 충돌 후에도 이 친구도 등속운동, 이 친구도 등속운동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시문을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을 묻고 있어요. 결국에는 위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질량의 비율을 묻고 있죠. 그럼 선생님이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 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격, 이동 거리는 등속 운동일 때 어땠나요? 거시속으로 나타낼 수 있죠. 즉, 이 말은 S는 VT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근데 이 T라는 것, 즉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는 S가 V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즉 V가 증가하면 S가 증가하고 S가 뭐 감소하면 V도 감소하고 이렇게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가 V에 비례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속도가 결국에 그냥 간격, 얘가 이동한 거리구나,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간격이구나 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 8cm per sec 4cm per sec라는 VA와 VB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cm per sec, 3cm per sec VA'과 VB'이죠. 이렇게 그냥 시간이 일정할 때는 이동 거리와 속도가 서로 비례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 운동량 질량이 MA이고 VA는 8cm per sec죠. 그러면 MA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고 여기다 뭘 더해야 되냐면 B의 운동량을 더해야 되겠죠. MB 곱하기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방향이 반대죠. 여기서 선생님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B의 속도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돌 후에 A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A의 속도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됩니다. 즉 VA'을 MA 곱하기 VA' 자리에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MB 곱하기 뭐가 되나요?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MA 대 MB의 비율 아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MA와 MB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숫자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MA와 MB의 비율만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A 곱하기 8, MA 곱하기 마이너스 6 넘기면 14MA죠. 그 다음 마이너스 4MB, 3MB 넘기면 7MB죠. 아까와 동일하죠, 여러분? 그러면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은 MA분의 MB를 묻고 있으므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바로 2라고 쓸 수 있죠. 7분의 14에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